안녕하세요. 금쪽명언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 언제나 정중했고 말투도 부드러웠고 남 험담하는 것도 들어본 적 없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말은 친절한데 그 속에서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어딘가 서늘하고 어딘가 계산적인 느낌이 있었다. 처음엔 내가 예민한가 싶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점점 또렷해졌다. 그 사람은 누군가의 실수를 애써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좋은 말을 하면서도 상대의 기분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다. 자기 이야기를 하거나 당위적인 조언을 하거나 조용히 선을 그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어떤 말은 했지만 아무 감정도 없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사람은 감정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공감이라는 단어가 이 사람의 세계엔 없다는 걸. 그의 친절은 예의였지만 온기는 없었다. 그의 대화는 정중했지만 마음은 닫혀 있었다. 사람은 말로 속일 수 있다. 하지만 눈빛은 속이지 못한다. 사람은 웃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마음이 먼저 안다. 누군가와 마주했을 때 괜히 긴장되고 위축된다면 그건 그 사람의 말 때문이 아니라 감정 없는 행동 때문이다. 공감 능력이 낮은 사람은 항상 무표정에 가깝다. 상대의 감정을 알아도 반응하지 않는다. 누군가 아파하고 있어도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라는 말이 먼저 나온다. 갈등이 생기면 피한다. 침묵하거나 자리를 피하거나 혹은 무덤덤하게 논리를 들이민다. 어디서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하지만 결국 누구도 편들지 않는 그 태도는 상대방을 더 외롭게 만든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회피성 성격이라고 부른다. 혹은 감정 회피형 나르시시스트. 상대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이미지 관리엔 과도할 정도로 몰두하는 유형이다. 이들은 비난받지 않는 기술을 아주 잘 알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친절하고 예의를 지킨다. 하지만 함께 있으면 대화가 깊어지지 않는다. 당신이 뭔가 말하려고 하면 그들은 어느새 다른 화제로 빠져나간다. 처음엔 다정해 보여도 결국 아무 말도 들어주지 않는다. 처음엔 이해심 많은 척하지만 정작 당신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외면한다. 이 사람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결코 따뜻하지도 않다. 우리는 종종 말이 예쁜 사람에게 속는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상냥하지만 그 말 속엔 감정이 빠져 있다. 그 손짓 속엔 진심이 없다. 그 눈빛 속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혹시 나도 그런 사람이었을까? 누군가 내 말에 상처받았는데도 나는 몰랐던 적은 없을까? 누군가가 내 반응 없는 얼굴을 보며 외로움을 느꼈던 건 아닐까? 감정은 공유되는 것이다. 공감은 들어주는 것이고 기다려주는 것이고 반응하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도는 말투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이제는 말보다 감정을 먼저 보자. 표정보다 반응을 먼저 느껴보자. 예의보다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자. 그리고 떠올려 보자. 겉으로는 좋은데 어쩐지 불편했던 그 사람. 그 불편함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를, 그리고 동시에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비춰지고 있는지, 혹시 나도 감정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나는 분명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듣고 있는 게 맞는지 알 수 없었다. 고개는 끄덕이고 있었지만 그 끄덕임은 어딘가 기계 같았다. 맞장구를 쳐주긴 했지만 그 안엔 아무 감정이 없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그래도 잘했네. 말은 다 했다. 틀린 말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다.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뒤 오히려 더 외로웠다. 왜일까? 그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들어주고 있지는 않았다. 진짜 듣는다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이 내 쪽으로 열려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귀는 열려 있어도 마음은 굳게 닫혀 있다. 그런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말을 하면서도 내 말이 공중으로 흩어지는 느낌이 든다.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혼잣말을 하고 있는 기분이 된다.
공감 회피형 사람은 듣는 신용을 잘한다. 고개를 끄덕이고 리액션도 어느 정도 한다. 하지만 정작 감정을 함께 나누진 않는다. 그들은 이야기를 분석하고 판단하지만 느끼려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 앞에선 울고 싶다는 마음도 차갑게 식어버린다. 기쁜 이야기를 해도 반응은 고요하고 슬픈 이야기를 해도 위로보단 해석이 먼저 나온다. 그건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그런 사람은 원래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내가 보기엔 너도 잘한 건 없어. 그 말이 틀렸다고 말하긴 어렵다. 하지만 마음을 무너뜨리기엔 충분하다. 어떤 말은 정답이어도 마음을 상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 말에는 온기가 없기 때문이다. 정확한 말보다 필요한 건 함께 아파해주는 마음이다. 공감은 기술이 아니다. 그건 태도다. 기다리는 태도, 인정해주는 태도, 함께 흔들리는 태도. 그걸 모르는 사람은 항상 중심을 잡으려 한다. 그리고 그 중심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다. 내가 중심이 된 사람은 남의 고통에 서툴다. 누군가 눈물 흘리면 왜 우는 거야? 라고 묻는다.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지 않은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 사람은 듣지 않았다. 들어주지 않았다.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내 이야기를 견뎠을 뿐이다. 듣는다는 건 나의 마음에 발을 들이는 일이다. 그건 쉽지 않다. 그래서 공감은 귀한 것이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듣지 않는 사람이 된 적이 있는가? 우리는 말을 많이 하지만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소리보다 마음의 울림이 사라지고 있다. 이젠 말보다 듣는 태도를 돌아봐야 한다. 그 사람이 어떻게 말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들어줬는지를. 말은 쉽게 남는다. 하지만 귀 기울여 들은 기억은 평생 간다. 오늘 누군가의 이야기에 정말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보자.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느꼈을 때 용기 내어 이야기하면 풀릴 줄 알았다. 하지만 내 말을 들은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가만히 있다가 그런 뜻은 아니었어. 짧은 말 한마디 남기고 대화를 끝내버렸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밝게 웃으며 안부를 묻고 지난 서운함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내 감정을 꺼내고 싶지 않았다. 그 사람은 감정을 회피하는 사람이었다. 감정을 회피하는 사람은 분위기를 무겁게 만드는 걸 두려워한다. 갈등을 마주하는 걸 피하고 속내를 드러내는 걸 불편해한다. 그래서 사과도 피하고 위로도 어색해하고 서로 솔직해지는 순간을 피해 다닌다. 처음엔 그런 모습이 배려처럼 보인다. 항상 밝고 유쾌하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애쓴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까워지질 않는다. 기쁠 땐 괜찮다. 하지만 슬플 때, 화날 때, 외로울 때 그 사람은 곁에 없다. 그는 감정을 나누는 대신 그런 건 그냥 넘겨. 기분 탓이야. 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로 상황을 덮으려 한다. 그런데 감정은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드러내야, 인정해야, 나눠야 비로소 흘러나가고 치유된다. 감정을 회피하는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나도 내 감정을 억누르게 된다. 서운함이 쌓여도 꺼내지 않게 되고 슬픔이 밀려와도 참게 된다. 결국 나는 그 사람 앞에서 진짜 내 모습이 아닌 연기하는 사람이 되어간다. 이런 관계는 오래 갈 수 없다. 왜냐하면 마음이 닿지 않기 때문이다. 겉으론 다정해 보여도 서로의 중심에는 벽이 놓인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회피형 애착 유형이라고 말한다. 어릴 적부터 감정을 표현하면 혼나거나 외면당했던 사람. 그래서 감정을 꺼내는 걸 약점이라 여기게 된 사람. 그들에게 감정은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늘 도망친다. 하지만 그 도망이 결국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든다는 걸 그들은 모른다. 어느 시니어 시청자 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보내주셨다. 남편이랑 40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내 감정을 끝까지 들어준 적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은 늘 혼자였어요. 이 얼마나 익숙한 이야기인가? 서로 말은 했지만 마음은 통하지 않았던 시간들.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는 사람과는 결국 마음을 나눌 수 없다. 이제는 물어야 한다. 괜찮다고 하지만 정말 괜찮은 거야? 지금 내 말 진심으로 듣고 있어? 나 지금 진심으로 서운해.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야 한다. 나는 누군가의 감정을 피하고 있지는 않았나? 나는 괜찮아란 말로 누군가를 외면하진 않았나? 감정을 마주하는 건 쉽지 않다. 하지만 회피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오히려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릴 뿐이다. 이젠 마주하자. 불편하더라도 어색하더라도 상대의 감정 앞에서 도망치지 말자. 그게 관계의 시작이다. 그게 진짜 친밀함이다. 그 사람은 늘 겸손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고 남들 앞에 나서려 하지도 않았다. 항상 조용했고 남의 말을 잘 들었고 무엇보다 겸허해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내 이야기를 할수록 그 사람은 묘하게 흥미를 잃는 것 같았다. 내가 잘된 이야기를 꺼내면 잠시 웃고는 주제를 돌려버렸다. 조언을 구하면 그건 내가 알아서 결정해라는 말로 끝을 냈다. 나를 응원해 주는 것 같으면서도 깊이 있는 공감은 없었다. 그리고 점점 나는 그 사람 앞에서 좋은 소식을 꺼내는 것이 조심스러워졌다. 괜히 미안해졌고 괜히 멀어졌다. 나중에야 알았다. 그 사람은 숨겨진 나르시시스트였다는 것을. 겉으로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지만 속으로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꽉 들어찬 사람. 내 이야기가 빛날수록 자신이 초라해질까봐 뒤로 물러서는 사람.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상대를 깎아내리고 애써 무관심한 척하며 거리두기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누군가가 빛나는 걸 견디지 못한다. 상대가 칭찬을 받으면 애써 반응을 줄인다. 그 정도는 다 하지 않아? 요즘은 누구나 하는 일이잖아. 말은 공평함 같지만 사실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못한 데서 오는 서운함이다. 숨겨진 나르시시즘은 겉모습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다. 화려하지 않고 조용하고 심지어 배려심 많아 보이기까지 한다. 하지만 정작 누군가와 감정을 나눌 땐 벽이 생긴다. 상대가 어려움을 겪을 땐 위로보다는 해결책을 말하고 상대가 잘 될 땐 진심 어린 기쁨보다는 묘한 거리감을 둔다. 이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걸 극도로 두려워한다. 그래서 언제나 조용히 우위에 서고 싶어 한다. 말보다 분위기로, 대화보다 시선으로 상대를 통제하려 한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전혀 그런 줄 모르고 산다. 그 사람은 한 번도 잘했다고 말해주지 않았다. 한 번도 그 마음 이해해라고 해주지 않았다. 대신 나는 원래 그런 일 안 해, 나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더라라며 나와 자신을 비교했다. 그 말에 나는 자꾸 나를 의심하게 되었다. 내가 과한 건가? 내가 오버한 건가? 아니, 그게 아니었다. 그 사람은 나를 통해 자신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작아져야만 자신이 편해지는 관계. 그것이 숨겨진 나르시시즘의 본질이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신을 숨기게 된다. 기쁜 일이 있어도 조용히 넘기게 되고 슬픈 일이 있어도 굳이 말하지 않게 된다.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얕고 무난한 선에서만 맴돈다. 그리고 결국 마음은 멀어진다. 공감 없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나를 응원하지 않는 사람과는 결국 인생을 함께할 수 없다. 이제는 묻고 싶다. 나는 누군가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 준 적이 있었나? 누군가가 잘 되었을 때 속으로 질투하지 않았는가? 나는 공감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둔 건 아니었나? 우리 모두 안에 작은 나르시시스트가 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남들보다 우위에 있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관계를 차갑게 만든다면 그건 외로움으로 되돌아온다. 관계는 경쟁이 아니다. 공감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연결된다. 이젠 자신을 내려놓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사람이 되자. 그때 비로소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존재로 기억될 것이다. 나는 한 번도 싸우자고 한 적이 없었다. 큰 소리를 낸 적도 따지듯 말한 적도 없었다. 그냥 참고 넘겼다. 분위기 망칠까봐,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그냥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점점 더 외로워졌다. 말은 안 했지만 나는 늘 혼자였던 것이다. 누가 내 말을 듣긴 했지만 내 마음을 들여다본 사람은 없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했는지, 어떤 감정으로 그 순간을 견디고 있었는지 아무도 물어주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말했다. 말을 해야 알지. 표정을 보니 괜찮은 줄 알았어. 그 나이에 그 정도는 다들 감수하지. 그 말들은 내 침묵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침묵을 이유로 나를 책임지지 않으려 했다. 그래서 결국 나는 말하지 않는 법을 배웠고 감정을 숨기는 데 익숙해졌으며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아, 나는 지금 이 관계 속에서 혼자구나. 시니어 세대는 어릴 적부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버릇 없다고 배웠다. 감정을 참는 것이 미덕이고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약점이라 여겨지는 시대를 살았다.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에게 서운하다고 말하는 게 낯설고 외롭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다. 대신 속으로만 울고 대신 마음속에서만 서운해하고 겉으론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꾹꾹 눌러 담다 보면 결국은 정서적 고립에 갇히게 된다. 몸은 함께 있어도 마음은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수많은 노년의 관계가 겪고 있는 문제다. 누군가가 말없이 조용해졌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먼저 봐야 한다. 어쩌면 그 사람은 말을 할 수 없어서 조용한 게 아니라 말을 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너무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침묵을 선택한 것일 수 있다. 그 침묵은 체념이고 포기이고 더는 기대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선언이다. 그 침묵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한 시청자 사연이 떠오른다. 남편은 평생 나한테 고맙다, 미안하다 한마디 안 했어요. 나는 그냥 그게 남자들이 다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몇 년 전 혼자 응급실에 실려가고 나서야 느꼈어요. 아, 내가 진짜 혼자였구나. 그 말을 들으며 나도 모르게 가슴이 서늘해졌다. 감정은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절대 알 수 없다. 하지만 말로 표현하라 말하기 전에 그 말을 들어줄 사람, 감정을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가능하다. 공감이란 기술이 아니다. 연습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소중하게 대하겠다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말하지 않아도 느끼려는 노력, 말없이 조용한 사람의 눈빛에 담긴 신호를 읽으려는 정성, 그리고 무심한 듯 건네는 말 속에서 마음을 발견하려는 예민함.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함께해도 결국은 혼자다. 이제는 관계를 다시 배워야 한다. 나이 들수록 말보다는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단순히 괜찮아요 라는 말보다 괜찮지 않아 보여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힘드셨죠? 라고 먼저 건넬 수 있는 따뜻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군가의 침묵을 무심코 넘기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외로움을 꺼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서로가 혼자가 아니게 된다. 혹시 지금 내 곁에 말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물어보자. 괜찮으세요? 말고 요즘 마음은 어떠세요? 라고. 그렇게 물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다. 그 물음 하나가 그 사람의 오랜 외로움을 깨우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할지도 모른다. 나는 오랫동안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믿었다. 누가 무례하게 대해도 웃어넘기고 불편한 부탁에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고 내 시간을 희생해도 실은 내색 하나 하지 않았다.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어느새 수십 년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경계가 없는 사람이었구나. 나를 지키지 못한 채 남의 마음만 헤아리다가 정작 내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구나. 그때부터 나는 조금씩 거절을 배우기 시작했다. 누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면 조용히 그 자리를 피했고 하고 싶지 않은 부탁엔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라고 말했다. 처음엔 손이 떨렸다. 말이 잘 나오지도 않았다. 하지만 몇 번 그렇게 해보니 알게 되었다. 세상은 생각보다 나를 쉽게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걸, 나를 지킬 줄 알아야 내가 누군지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심리적 경계란
내 마음과 타인의 마음 사이에 선을 긋는 것이다. 친절함과 무방비함은 다르다. 배려와 희생은 다르다. 내 감정을 무시하면서까지 남을 이해하려 하면 결국 그 관계는 왜곡된다.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상대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주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잃어버린다. 하지만 좋은 사람은 모든 걸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선을 명확히 말할 줄 아는 사람이다. 어떤 관계는 애초에 불공평하게 시작된다. 한쪽이 모든 걸 들어주고 한쪽은 당연하다는 듯 요구한다. 한쪽이 상처를 참고 한쪽은 그걸 눈치채지 못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말한다. 넌 왜 갑자기 변했어? 하지만 변한 건 내가 아니다. 이제야 겨우 내 마음을 지키기 시작했을 뿐이다. 경계를 그리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한 기본이다. 내가 나를 지켜야 진짜 마음을 줄 수 있다. 지친 상태에서 억지로 배려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파괴다. 그래서 이제는 관계에서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 하기 싫은 말을 거절하는 연습, 불편한 사람과 거리를 두는 연습, 감정이 상했을 때 표현하는 연습,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먼저 돌보는 연습. 한 시니어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경계를 만들고 나서부터 사람을 다시 보게 됐어요. 날 이해해 주던 사람은 진짜 내 편이었고 불편해하던 사람은 나를 이용하던 사람이었더라고요. 그 말이 깊이 와닿았다. 경계는 사람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을 가려내는 도구다. 나를 지키기 시작하면 진짜 내 편도 자연스럽게 남게 된다. 이제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사람들과 있어도 버틸 수 없다. 내 감정에 귀 기울이고 내 에너지에 맞게 사람을 만나고 무엇보다 내가 힘든 날엔 내 편이 되어주자. 그래, 오늘은 힘들었지. 무리하지 말자. 그렇게 나를 다독여주는 연습이 필요하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싫다고 말해본 적이 있는가? 언제 마지막으로 지금은 어렵다고 솔직히 표현해 본 적이 있는가? 착하게만 살아온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건 조금 덜 착해지는 용기다. 타인의 시선을 줄이고 나의 감정을 우선으로 놓는 삶. 그게 진짜 어른의 태도이고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다. 나는 오랫동안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누군가에게 민폐가 되고 싶지 않았고 내가 문제의 원인이 되는 걸 피하고 싶었다. 그래서 웃으며 괜찮다고 했고 서운해도 넘겼고 화가 나도 참았다. 그렇게 참고 또 참으며 나는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 여기며 살아왔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과는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마음이 자꾸 허전해졌다. 분명 함께 있었는데도 외로웠고 분명 말은 했는데도 전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나는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했지 나 자신과는 제대로 지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나의 감정을 듣지 않았고 나의 마음을 외면했고 결국 나는 나를 모른 채 살아온 것이다. 좋은 사람이라는 건 누군가에게 친절하다는 뜻이 아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다.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화가 나면 화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타인의 감정도 제대로 받아줄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알아본 사람만이 타인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감정을 느끼는데도 말하는데도 익숙하지 않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나이 먹고 뭘 그런 걸로 서운해해. 괜히 말 꺼내서 분위기 망치지 말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감정을 눌러왔고 그 결과 우리는 점점 무표정해졌고 무감각해졌고 관계는 형식만 남게 되었다. 이제는 용기를 내야 한다. 감정을 느끼는 용기, 감정을 표현하는 용기.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진짜 용기다. 울지 않는 게 강한 게 아니라 울 수 있을 만큼 솔직해지는 것이 강한 것이다. 내가 먼저 감정을 말하면 관계는 조금씩 달라진다. 사실 그 말에 마음이 좀 상했어요. 요즘 외로웠어요. 나도 위로받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해보자. 처음엔 어색하고 상대가 당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진심은 반드시 전해진다.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외로운 이유는 누가 내 곁에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꺼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느 시청자분이 이런 말을 했다. 70이 넘고 나니 이제야 알겠어요. 마음은 참아야 되는 게 아니라 흘러야 하는 거라는 걸요. 그 한마디가 오랜 시간을 꿰뚫는 진실처럼 다가왔다. 감정은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치유이고 진짜 관계의 시작이다. 나는 오늘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지금 내 안에 쌓인 말 못한 감정은 무엇인가? 그걸 종이에 적어보자. 한 줄이라도 괜찮다. 나는 요즘 자주 서운하다. 나는 내가 자꾸 작아지는 느낌이다. 나는 사실 더 인정받고 싶다. 그 감정 하나하나를 숨기지 않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시작이다. 지금부터라도 내 감정을 두려워하지 말자. 느끼고 말하고 공유하자. 그래야 내가 살고 그래야 관계가 산다.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주고 싶다면 내 마음부터 들여다보자.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건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